오늘 동화는 아주 특이하게도 이웃나라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해 내려오는 동화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름이 마량이라고 하는 친구예요. 이 친구는 중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친구이고요. 중국 사람들에게는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동화 마량의 신기한 붓을 준비했습니다. 중국 동화. 이거 근데 유명한 거 맞나요? 그럼요. 중국 사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꼭 좀 물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이게 량이라는 게 그 나라의 어떤 중국의 약간 어떤 이름에 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제갈량. 그게 뭔가 의미가 모르시는군요. 예. 우리로 치면 그냥 뭐 철수 이런 건가요? 순인가요, 순이? 시기, 도리. 그렇네요. 갑돌이. 돌이. 갑돌이는 뭘 도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결론 못 내렸었죠. 그거 제가 찾아냈습니다. 아이고. 찾아냈습니까? 네. 그게 갑돌이가 아니고요. 갑돌희. 돌희여가지고 걔랑은 상관이 없어요. 아유, 참나. 그랬구나. 돌희였군요. 갑돌희와 갑순희. 그럼 그 갑돌희와 사람들은- 갑순희는 사실은 형제 자매였던 건가요? 네, 남매. 남매.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군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더라. 남매니까 한 마을에 살지 않았을까요? 한 집도 아니고 한 마을에. 그렇죠, 한 마을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렇군요. 분명히 둘이는 서로 사랑을 한 건 사랑을 의외였나요? 아니, 동생 사랑하지 않으신가요? 그랬군요. 예. 그렇군요. 그렇죠. 그래서 갑돌희와 갑순희의 얘기였구나. 순희, 돌희. 아하. 근데 자꾸 발음이 이제 사투리 적어다 보니까 도리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건데, 갑돌희, 갑순희.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도리에 대한 이야기는 호랑이 처녀 편을 보시면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네, 후예고가 또 나왔습니다. 꼭 들어보셔야 네,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리. 네. 이제 드디어 마량으로 다시 돌아가면요. 이제 중국에 살던 마량이라는 소녀는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혼자 자라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는 그래도 씩씩하게 항상 낙천적으로 웃으면서 지내던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서당에 가는 걸 참 좋아했어요. 특히 붓 한 자루만 있으면 정말 뭐든지 하는 걸 너무 좋아했어요. 그래서 뭐 글씨도 쓰고 그림도 그리고 해서 이 친구들은 뭔가 새로운 세상을 꿈꾸고 막 그 자체만으로도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저 붓 이것 좀 가져가도 돼요 했는데 선생님께서 버럭 화내면서 줄 수 없다면서 가난뱅이 주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이 친구를 무시하고 비하하신 거죠. 그래서 이 친구는 정말 갖고 싶다. 붓을 항상 내 손에만 있으면 난 외롭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고 그래도 기죽지 않고 뭐 나뭇가지로도 그리고 손가락으로도 그리고 했는데 그래도 참 아쉬운 부분이었죠. 근데 어느 날 잠을 푹 자고 있는데 꿈에서 수염이 하얀 할아버지께서 나오시더니 붓을 하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하고 막 너무 감사하게 절을 하고 막 꾸벅꾸벅 절을 하는데 일어나 보니까 자기 손에 정말로 붓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지? 하면서 붓이 잘 그려지는지 보자 하면서 세상에 깜짝 놀랍게도 나뭇잎을 그렸는데 그게 막 바람에 날아가는 거예요. 이럴 리가 있을까 하면서 깜짝 놀라서는 물고기를 그렸는데 헤엄을 치는 거예요. 이거 뭐지 지금? 얘들 어떻게 이렇게 살아있지라고 해서 이거 정말로 만들면은 실제 물건이 되는 건가? 라고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야 정말 잘 됐구나. 우리 집에 등불이 없는데 등잔 좀 그려주겠니? 해서 사람들에게 등잔을 선물하고 우리 집에 호미가 꺾여서 걱정을 했는데 호미 좀 그려주겠니? 해서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을 주었죠. 그랬더니 막 소문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가 그리는 것들은 전부 다 하나하나 실제 살아서 움직이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문제는 동네에 있는 아주 큰 부자가 자기는 이미 가진 것이 많으면서도 또 그걸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부자들은 그런 걸 참지 못하죠. 그래서 마량이 이놈 우리 집에 와보라.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서 그림을 그리라고 했어요. 그런데 전혀 그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 자기가 다 가졌으면서도 욕심으로 나를 불렀구나 해서 마량이가 하나도 그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저놈을 광에 가두어라. 사흘간 가두면은 배가 고프고 두려워서라도 내가 시킨 대로 할 것이니 했는데 이 친구가 뭐 문도 안 두드리고 전혀 괜찮은 거예요. 그걸 가보았더니 세상에 그 광 안에서도 얘가 등불을 밝혀서 환하게 있고
맛있는 만두를 그려서는 정말 맛있게 먹고 있는 거예요. 그게 정말 갖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이 자식 어떡하지 하고는 정말 저거 갖고 싶다. 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저런 붓 없는데 하고는 너무 갖고 싶어서 하인들을 다 동원해서 저놈 빨리 좀 잡아서 붓 좀 빼앗아봐라 했는데 어느덧 이것을 알고 있었는지 말을 한 마리 그리고 활과 화살을 그려서는 순식간에 그 하인들을 뒤로 젖히고 달아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주인은 막 혼비백산을 할 정도로 자기 목숨이 달아날 위기였으니까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 뭐 마량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마량 어쩔 수 없이 자기 마을 최고 부자에게 좀 눈에서 벗어나는 바람에 하염없이 길을 떠나게 되었어요. 자기 고향 마을을 떠나서 계속해서 갔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깨달았어요. 내가 너무 완벽하게 그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가지려 하고, 그리고 나는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그린 거였는데 이게 실제로 어떤 존재가 돼서 날아가는 것도 불편하니까 덜 완벽하게 그려야지 하면서 막 마지막에 눈은 안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근데 실수로 아이고 하면서 눈을 안 그리려고 했는데 학을 그렸다가 눈 부분에 이 붓에 이제 먹이 딱 떨어진 거죠. 그랬더니 학이 또 살아서 날아가 버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용 같은 것도 마지막에 눈을 그리면 활용점정이라고 그러죠. 요새는 활용종점이 더 유명하죠. 종점을 바꾸는 것이 요즘에 가장 대세이지만 그래도 이제 희룡정점인데 희룡정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지 하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이 친구가 그래도 소문을 안 내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방금 봤어? 그림에서 학이 날아가는 거 봤어? 하고 또 어쩔 수 없이 이게 또 왕에게까지 귀에 들어갔습니다. 아무리 소문을 안 내려고 했는데 이제 어찌할 수 없었던 거죠. 왕이 또 난리가 났어요. 뭐라고 하면서 이제 이 붓을 빼앗고자 한 거죠. 그래서 이미 소문 다 들었어요. 얘한테 일단 붓부터 빨리 빼앗아야겠다 라고 해서 또 이제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마량이는 그 왕이 싫었어요. 왜냐면 그 왕은 평소에도 가난한 사람들 못 살게 굴고 뭐 항상 자기 마음대로 옥에 가두고 그런 인간이었기 때문에 별로 이제 그것을 원치 않았죠. 그림을 안 그려야겠다 생각했는데 아예 이제는 뭐 마량에게 그려라 할 것도 없이 그냥 붓을 빼앗아 버렸어요. 그래서 임금이 알아서 막 바위산 같은 걸 막 그려보았어요. 그랬더니 바위산이 그려지긴 했는데 와르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거 뭐지? 하고는 이번에는 금덩어리를 그려야지 하고는 금을 길게 그렸어요. 와, 금이 이렇게 마르면 정말 좋겠는데 금덩어리인 줄 알았던 그 기다란 것이 뱀이 되어서 임금에게 달려드는가 하면 막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고 내 욕망이 막 더 무서운 존재가 되어서 나에게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어떡하지 하면서 안 되겠다 해서 빨리 여기를 이 붓 하나 들고 빨리 떠나야겠다 생각했어요. 왕이 자기 나라를 놔두고 왜 떠나는지. 그래서 마량아, 마지막 부탁이다. 내가 이제 정말 너 안 괴롭힐게. 바다를 좀 그려달라고 했고 마량이가 순식간에 무슨 마음인지 이번에는 그 임금의 소원을 들어주면서 막 물결들을 그렸더니 정말 넘실거리는 바다가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근데 바다에 물고기가 없구나 했더니 또 조금만 찍었더니 막 물고기가 나타났어요. 그래. 그럼 이제 거대한 배를 좀 그려다오 해서 또 이제 배를 그렸죠. 이제 순식간에 물고기와 배가 완성되었고 임금은 매우 좋아하면서 야 빨리 이리 와 왕자 공주 얼른 이 배에 타라 하면서 신하들도 몇 데리고 배에 올라타 버렸어요. 이 임금은 왜 자기 나라를 두고 도대체 저 넘실거리는 바다 바깥으로 가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으나 마량이는 임금이 시킨 대로 이상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배가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자 마량아 좀 빨리 갈 수 있게 해줘. 더 바람을 세게 그려줘. 파도를 또 더 만들어줘 해서 마량이가 계속해서 바람을 그렸죠. 근데 아니 이제 됐어. 충분히 배가 가잖아. 이제 그만해. 했는데도 마량이가 못 들은 채 하면서 계속 정말 심하게 출렁이는 파도를 계속 만들었던 거죠. 거센 바람에 배가 뒤집어지기가 무섭게 산산조각이 나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마량은 어디론가 사라져서 그 뒤로 아무도 찾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게 뭐죠? 중국의 스케일, 중국 옛이야기, 마량과 신비한 붓이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마량이라는 게 혹시 도깨비인가요? 와, 근데 이거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동화 아닌가요? 그래요? 이 왕이 왜 떠나려고 했는지가 설명이 난 뒤에 뭐가 나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왜 갑자기 떠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
납득이 안 돼. 빨리 찾아봅시다. 아, 또 찾아야 돼. 진짜 무슨 경찰도 아니고 지금 맨날 찾아. 아, 신기하다. 아니, 근데 이건 일단 중국 동화인 건 확실한 건가요? 네, 맞아요. 그럼 뭔가 시작을 뭐 애초부터 되게 못된 임금이 살고 있었다라든지,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임금을 되게 미워했다, 뭐 싫어했다라든지, 아니면 반대로 굉장히 나란 일을 하는데 버거웠던 한 임금이 살고 있었다라든지, 뭐 그렇게 시작을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도 저도 없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근데 아까 뭐 나빴다고는 얘기를 했잖아요. 뭐 이렇게 그 권력을 마음대로 누리고 하고 뭐 이렇게 사람들 못되게 하고 사람들한테 못되게 하고 뭐 이런 얘기는 중간에 나왔어가지고, 그러니까 어진 임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마량이 그런 공경에 처하게 만든 건 알겠는데, 애초부터 떠날 생각을 안 했으면 그렇게 안 됐을 거잖아요? 근데 왜 왕은 그 나라를 떠나려고 했을까? 이게 참 의문이네요. 차라리 그러니까 뭔가 붓을 들고 떠났다는 또 그냥 뭐 가서 한다 치지만. 아니면 차라리 그냥 진짜, 물론 이제 마량이 안 그려줘서 그렇긴 했지만, 뭔가를 그려달라고 할 거면 뭔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거를 그려달라고 했어야 됐는데, 떠나는 게 도대체 어떤, 아니면 그걸까요? 나쁜 짓을 너무 많이 저질러가지고, 다음 정권에 자기가 감옥을 갈 것 같아서. 아,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하다가 결국엔 안 된 거야. 총선에 진 거지, 완전. 완전 대패를 하고, 그래서 이제 민심이 완전 돌아서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언론들도 완전히 돌아서면서, 이게 더 있다가는 자기의 목숨이 위태로워지겠다는 거를 눈치를 챘던 거죠. 그래서 그러면 너가 딴 거 안 해줄 거면 배라도 그려라 해가지고 이제 다른 나라로 갈 생각이었다. 형님의 나라로 가야겠다, 뭐 생각을 했다. 사실 그는 중국인이 아니라 일본인이었다. 뭐 이런. 아하,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못 갔다는, 뭐 요 정도 하면 조금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우선은 마량이 일단 가족이 없는 인물이었고, 근데 훈장님조차도 좀 무시했는데 꿈에서 또 어떤 할아버지께서 붓을 줬다는 거. 근데 이 훈장은 왜 그랬을까요? 그냥 못된 훈장인 거지, 뭐. 뭐 그냥 이렇게 촌지 이런 거 주고, 그런 학생들 좋아하는 그런 성격이 그런 훈장님이셨겠지. 자기가 얻을 게 1도 없다 생각하니까 뭐 그냥 무시했던 거고. 근데 이제 뭐 좀 공부 잘하면서 부모님들이 약간 좀 돈도 찔러주고 이런 애들은 또 예뻐하고. 근데 왜 마량이 이제 붓을 내가 가지면 안 되겠냐고 물었잖아요. 물론 지금 이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뭐 붓 하나 주면 되지라고 생각하지만, 또 훈장 입장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다 자기한테 와서 그 5 문제를 풀어야 주는 거네. 아하, 박물관에서. 이 친구 룰을 안 지켰네. 그래. 그래서 하라고 했는데 자꾸 안 듣고 달라 하니까는 문제를 안 풀고 달라고 하니까. 이놈아, 다른 사람도 다 문제 풀고 주는데 니는 말라고 하면서 되는 거지. 훈장님이 울주분이시구나. 아주 철저하게 그러셨군요. 그래. 네가 모르면 차라리 옆 사람을 좀 훔쳐봐서라도 맞췄어야 됐다. 그러니까. 근데 왜 꿈에 나타나서 그분은 주셨을까? 그러니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앤데 그래도 너무 하고 싶으니까 준 건가? 제 생각에는 그 말길도 말길이지만 이거 준 사람은 그림을 잘 그리는 사람을 찾고 있었던 게 아닐까요? 이게 그림을 못 그리면 안 되는 거야. 이 붓의 능력을 발휘를 못 하는 거야. 근데 얘를 보니까 막 그림 잘 그려. 그래가지고 너가 그려라. 너한테 주고는 이제 얘가 뭐 만들어내면 뭐 학국 만들고 하면 이렇게 잡아다가 갖다 팔고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구나. 자기는 해도 안 되니까 얘는 그렇게 대인을 해가지고 그려달라고 하고 자기가 가져가고. 그림 기술자를 찾았구나. 그렇죠. 아무도 못한다고 했는 걸 얘는 하니까. 예를 들면 얘는 이제 길도 이렇게 휘어지게 만들어서 고속도로 종점도 바꿀 수 있고 이러니까. 맞네. 그렇죠. 얘가 꼭 필요했구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일단 줘서 한 다음에 이제 나중에 아마 이제 이 이후에는 그 사람이 찾아왔을 거예요. 이거 내 붓이다.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걸 그려야 된다. 고속도로 휘고 해야 된다. 그런 김에 같이 이렇게 간다고 같이 갖는가 했을 보네, 그 거예요. 사람이. 사라졌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갔겠죠. 나중에 이제 같이 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한동안은 붓을 주고 이 사람은 이제 실험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누가 실제로 이 붓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가. 좀 그림을 잘 그린다고 소문난 애들한테 계속 주고 다녔던 거죠. 하하. 안 되네 해서 도로 뺏어가고 이렇게 했다가 이제 마침 얘가 잘 그러니까 그렸던 거예요. 보통은 이야. 왜 막 금을 그리면은 막 뱀 나오고 이러는데 이 사람이 얘도 아니야, 쟤도 아니야 하다가 얘를 찾은 거지. 그림을 잘 그리는 애를.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아까 무슨 생각을 했냐면 중간에 얘가 광에 갇혀가지고 만두를 그려서 만두를 먹고 있다고 나왔잖아요. 근데 그 그림을 봤을 때 이게 왜냐면 흑백이잖아 심지어 이 붓으로 그림을 그리면 맞아요. 그러면 이게 만두인지 사과인지 오. 어떻게 알아 사실 그냥 동그랗게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러네. 우리가 그리면 그게 딴 게 나올 수 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근데 얘가 그림을 정말 잘 그렸던 거지. 그림을 확실히 잘 그렸나 그리고 막 말이라고 그렸는데 개가 될 수도 있고 뭐 아이고, 그렇잖아요. 아이고. 보네. 그러니까 위가 아까 앞에도 그리면. 그랬던 거 보면. 근데 이제 얘가 워낙에 이제 그림을 잘 그려서 이 붓의 능력을 정확히 쓸 수 있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걸 테스트를 한 다음에 맞네, 이제 맞네. 주인이 나타나서 내 밑에서 일해라 이제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리고 그 훈장님은 이제 다 문제를 풀고 뭐 숙제를 하고 이런 사람한테만 붓을 줄 수 있다는 그런 원칙을 했던 거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마량 입장에서는 나는 안 주고 뭐 이렇게 돼버린 상황이 했다가 이제 그렇죠. 뛰어난 그 능력으로 인해서 이제 붓을 받게 되면서 그렇게 이제 스카웃이 된 거죠 스카웃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너 이제 그림을 그리고 내가 뭐 월급을 주겠다 뭐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드네요.